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은입니다. 윤슬, 햇빛이나 달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잔물결, 아람, 가을볕에 충분히 익어 벌어진 과실, 여우비, 이 볕이 나 있는 날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 자, 이 단어들 다 순 우리말입니다. 어감이 정말 부드럽고 예쁘지 않습니까? 가끔은 이렇게 이 둥글둥글하고 순한 느낌의 우리말을 자주 쓰면서 살면 우리의 삶도 좀 더 말랑말랑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말들을 글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 573돌 한글날입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김없이 오늘도 이 여의도 스튜디오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글날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이런 주제로 문자 받아볼게요. 주중에 있는 이런 공휴일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낼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대신해서 문자를 받아보는 겁니다. 아울러 한글날이니까 이 우리말, 우리 글에 대한 사랑의 마음 어떻게 하면 아끼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도 좀 문자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그리고 또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글날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한글날인 오늘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예, 어젯밤 11시부터 이제 경기 동부 그리고 강원도 내륙 산지, 경북 내륙 지역에 이제 한파주의보를 발효를 했고요. 네. 이게 지난 2004년 10월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빠른 한파주의보였습니다. 뭐 갑자기 덥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상당히 좀 적응하기가 힘들 정도로 좀 오늘 아침에 굉장히 춥던데요. 감기 환자가 부쩍 늘었어요. 예, 오늘 아침 그 내륙과 산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보다 무려 5도 내지 10도 정도 낮아졌습니다. 태백이 뭐 1.5도, 설악산이 2.2도 뭐 이렇게 정도 나타났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오전 10시를 기해서 한파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고요. 그렇죠. 이 한파주의보 덕분에 이 북상 중인 하기비스도 우리나라를 피해서 일본 쪽으로 지금 아마 그 방향을 전환할 것 같은데요.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서 일단 규모가 가장 강한 상태로 지금 발전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조금 이제 강화가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좀 동쪽으로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가 좀 밀려나면서 일본으로 이제 향해 갈 가능성이 높고 12일 오후 11시께 도쿄 부근을 지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우리도 한파가 이렇게 좀 잠깐 찾아온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죠. 이 설악동 주민들이 그 단풍철에 그 주변 교통 통제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단풍철 교통 통제를 하게 되면 설악산에 사실은 이제 들어가는 많은 등산객들이 또는 관광객들이 이제 불평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이 가을철에만 되면 이제 차량 통행이 워낙 많다 보니 거기 뭐 몇 시간씩 기다리고 그래야 됩니다. 설악동까지 그렇죠. 들어가려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속초시가 이 차량 통제를 좀 하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굉장히 차가 많이 밀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설악산 사무소에서 소공원 구간 차량 진입 아예 통제를 하고 셔틀버스를 이제 투입을 해서 이제 운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좀 타격이 크다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설악동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성수기인데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이 설악동 부분을 이제 그냥 지나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가 지구에 머무는 관광객이 없어서 영업에 타격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예. 오히려 이분들이 지금 교통 통제를 지금 반대를 하고 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일단 뭐 12일 날 오전에
집회를 개최를 하고요. 앞으로도 네. 계속해서 지금 뭐 1년에 집회를 지금 이제 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또 이분들은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지금 야영장에 캠핑카 16대 정도 운영 중인데 이것도 역시 그 본인들의 생업을 좀 이렇게 생계에 좀 위협을 가하는 행동들 아니냐. 예. 공공기관이 나서서 이럴 필요까지 있느냐라고 또 음흠. 불만을 좀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뭔가 좀 이렇게 논의를 좀 그러게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역 경제도 네. 좀 살아나야죠. 이 음식점업, 숙박업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반대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태풍 미탁으로 이제 그 실종자가 이제 한 분 있었는데 뒤늦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좀 안타까운 예. 소식입니다. 예, 안타까우면서도 뭐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예. 경북 울진에서 집중호우가 내렸던 지난 2일 저녁 때 이 80대 주민이십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간 뒤 연락이 이제 끊겼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소방당국이 헬기, 구조견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수색을 계속해 왔고 드디어 그러니까 일주일 만인 오늘 오전 10시 50분께 울진군에 있는 그 기양저수지 상류에서 이제 시신을 발견을 한 겁니다. 뭐 시신이라도 그나마 수습을 해서 좀 이제 다행인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요. 네. 지금 지난 8일에도 같은 기간에 실종됐던 또 다른 그 60대 그 주민도 지금 이제 시신 수습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이번 태풍 미탁으로 해서 그 사망자가 지금 이제 울진군 지역에서만 모두 4명으로 지금 늘어난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정부가 이거 내려오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이 경기 북부 지역의 기존 발생지 주변을 이렇게 띠처럼 둘러싸는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난 3일 이후에 지금 아직까지 추가 확진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것이 남하하는 것을 좀 최대한 막아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 발생한 지역이 강화군과 파주시하고 지금 이제 김포시 이렇게 지금 세 곳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고양, 포천, 양주, 동두천, 철원, 그다음에 연천군 뭐 이쪽 그 지역을 해서 방역대 밖으로 완충 지역을 지금 이제 정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 거고요. 이게 그동안에 이제 주로 차량 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좀 많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네. 이 수평 전파의 주요 요인인 차량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겠다. 그게 이제 일단은 1차적인 이제 목표고요. 그래서 이 완충 지역의 경우에 이 사료 차량이 발생 지역이나 경기 남부 권역으로는 아예 그 이동을 할 수 없도록 예. 그렇게 이제 차량 전반적으로 이제 통제를 가한다 그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완충 지역 내에서만 이제 사료 차량이 이동을 하면서 사료를 직접 배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조치를 취한다 그러고 여러 농장 방문해야 되는 이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매번 거점 소독 시설에서 소독하고 소독 필증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지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GPS로 다 이렇게 살펴본다는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운전자들이 이걸 좀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예. 네. 지난해 이 지방자치단체의 이 재정을 어떻게 썼는지 그 현황 자료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저 재정 수지 흑자 규모가 좀 줄어들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지방재정 분석 결과가 이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네. 재정 건전성 지표 중에서 통합재정 수지가 이제 일단은 9조 6천억 원으로 흑자를 유지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17년 대비해서는 한 3조 1천억 원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좀 많이 지금 뭐 흑자가 좀 줄어든 이제 그런 그 상황이죠. 네. 아무래도 뭐 확장적인 재정 운영 때문에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 증가폭이 컸다는 얘기인데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복지 확대 이런 것이 예. 가장 이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지방 공기업도 2018년에 영업 손실이 1조 9천억 원. 그래서 3년 연속 적자를 지금 이제 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네. 적자 규모도 지금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지방 공기업이 좀 경영을 좀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역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지자체들이 앞으로 더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 포스코가 이 포항제철소 이 경관 조명을 새롭게 단장해서 세계에서 가장 긴 야경에 도전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포항제철소 야경은 좀 유명하죠. 그렇죠. 2004년에 처음 이제 설치한 이후에 뭐 사실은 포항 12경 가운데 하나로 이제 꼽힙니다. 네. 저도 이제 포항 지역에 이제 뭐 관광을 가거나 하면 이제 이 야경 꼭 보려고 좀 애를 쓰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길게 세계 최대 길이로 좀 재단장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포항 그 형산강변에서 보이는 이제 포항제철소 경관 조명을 기준으로 일단 이제 개선 작업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경관용 조명을 한 2.5km 구간 정도 네. 이렇게 더 지금 확장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6km 정도 구간에 경관 조명을 이제 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개선을 좀 할 예정이라 그러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 최대 길이가 될 것이다. 그래요. 예, 이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철소 그 공장의 회색 이미지가 이렇게 또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탈바꿈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더 네, 길게. 예. 네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들을까요?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573돌 한글날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한글의 소중함 그리고 또 고마운 마음 우리가 이렇게 문화 강국이 되고 또 세계에 우뚝 선 것도 우리 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자부심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한글날을 맞는 여러분의 소감과 함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문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994님 아이들과 나들이 다녀오셨다고요. 일찌감치 서두르셨군요. 3953님은 처형이 김천에서 감농사 짓고 있는데 감 따러 왔습니다. 안 해본 일이라 무척 힘드네요 하셨고 6755님 추우니까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집에서 쑥뜸 뜨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3074님 10월은 공휴일이 많아 금세 지나갈 것 같다고요. 다음 주 수학여행 가는 고등학교 아들 옷 사가지고 왔다고 쇼핑을 다녀오셨군요. 멋이 어찌나 들었는지 쇼핑 시간이 저보다 더 길어서 아주 힘들었다고요. 그러면서 젊은 시절의 수학여행 그때 그 시절이 또 그립다고 하셨습니다. 5328님은 유아체육 선생님이시래요. 오늘 유치원 운동회에 있어서 부모님들과 친구들 함께 즐거운 운동회 마치고 퇴근길에 이 방송 듣고 계시다고요. 뿌듯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문자 주셨는데요. 커피 쿠폰 선물 드리고요. 1563님은 매일 근무 중에 들어서 문자 못 보내는데 드디어 오늘 문자 보내셨다고요. 밀린 업무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나와 계시다고. 공휴일이기 때문에 놀러 가는 기분 내려고 1시간 걸려 자전거를 타니까 정말 기분 좋으시다고요. 그래도 일할 때 늘 이어폰으로 라디오 듣는 습관이 있어서 오늘도 KBS 콩과 함께 라디오 전국 일주를 아주 재밌게 듣고 계신가 봐요. 커피도 한 잔 드시죠. 1563님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그리고 한글날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보내고 계신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역 소식 대구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은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서울 지금 낮 기온이 20도입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대구는 어떻습니까? 네, 대구 현재 기온은 21.3도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공기질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요. 또 오늘 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지만 계속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네. 대구에서 무형문화재 제전이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의 무형문화재가 지금까지 보존되고 이어져 온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2019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전이 오늘 13일까지 열립니다. 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전은요.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기능 6종목과 예능 12종목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고 네. 이 대구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들
보유자들과 또 그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전시실에는 약 1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돼 있었는데요. 대구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작품과 또 국가무형문화재인 조각장 보유자의 작품까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현장에는 보유자들과 작품들을 설명하는 현수막과 책자가 있어서 이 제작 기법이나 작품에 대한 설명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또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무형문화유산을 시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행사와 전시, 또 공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현장의 소리로 만나보시죠. 네.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연습을 해서 오늘 대구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이 감회가 새롭네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통예술의 수도는 대구라 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화이팅입니다. 저희 단청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절에 가보시면 네. 그림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조개 가루를 갈아서 분으로 이렇게 초낸 거에다 찍으면 이제 도안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 위에다가 단청용 안료를 악교에 직접 개어서 저희가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니까 너무 좋고요. 되게 감동적이네요. 대구에 이런 좋은 행사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대단합니다. 주 무거운 북과 장기를 울러미고 나비같이 막 뛰어다니는 걸 보니까 대단하죠. 아이고, 자부심도 대단하시고 어쨌든 이 전통 예술의 수도 이 대구에서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능 6종목, 예능 12종목이 모두 참여했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인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아까 들으신 공연은 예능 분야인데요.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욱수농악이고요. 또 이 밖에도 고사를 올리면서 가정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비산 천왕매기, 또 큰 북으로만 추는 북춤인 날매 북춤 등 12종목이 있습니다. 네. 또 기능 분야에는 목재로 세간들을 만드는 소목장과 또 붓을 만드는 모필장, 이 밖에도 조각장과 창호장 등 6종목이 있습니다. 이 무형문화재 사실 평소에는 시민들이 접할 기회가 적잖아요. 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개인 공연이 펼쳐지거든요. 네. 12일 토요일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영재시조 살풀이춤, 또 동부민요 공연이 펼쳐지고요. 또 13일 일요일에는 가곡과 판소리, 또 수건춤 공연이 펼쳐져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무형문화재제전을 통해서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평소 사용하는 도구로 만든 실제 작품도 가까이 보고요. 또 체험마당을 통해서 문화재를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서 이 많은 시민들에게 참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시민들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네. 오늘 그냥 바람 쐬러 놀러 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좀 뭔가 다르네요. 혼이 좀 담겨 있는 붓이라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좀 느껴지네요. 아, 이게 시간이 걸려야 나오는 작품들인 만큼 요즘 급한 사회에서 보는 간단하게 만든 그런 물건들이 아니라 한 땀 한 땀 장인들의 기운을 느낄 수 있어서 왠지 좋은 기운을 받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되게 그냥 새롭고 신기한 것 같아요. 악기들도 막 있고 하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무형문화재 같은 것들요. 아무래도 사람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야 되는데 계속 관심을 그 분야에 가지는 거가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비 교사가 될 사람으로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무형문화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는 것이 계승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우리의 것 전통적인 무형문화재가 점점 잊혀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을 담고 있는 우리 전통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전통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더 많이 마련되길 네.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최은아 리포터였어요. 이번에 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정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릉입니다. 네, 지금 강릉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이 설악산의 첫 서리가 또 얼음이 얼기도 했는데요. 강릉 지역 이제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현재는 22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지역국에서 다 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감기, 건강을 이렇게 다 걱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이 커피향 가득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기원 아나운서 커피 좋아하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질문 받은 것 같은데 네.
제가 커피를 잘 못 마셔요. 아, 그러세요. 조금 그런가요? 제가 잠을 잘 못 자서 이 카페인을 그렇죠. 마시면. 네. 네, 기호식품이니까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 커피 향 때문에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요. 향은 저도 좋아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이 가을이 오면 더 생각나는 커피. 이 계절의 분위기와 딱 맞는 축제가 이번에 강릉에서 열렸습니다. 네. 바로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강릉 커피 축제인데요. 지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강릉 아레나와 안목 해변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행사가 펼쳐졌고요. 커피와 관련된 200여 개 부스가 어이구. 참여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올해로 11번째. 사실 네. 이제 강릉 하면은 커피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축제는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네, 올해는 처음으로 이 축제장을 강릉 아레나로 옮기고 실내 행사와 실외 행사로 나눠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쳤습니다. 이 실내 라운지에서는 이 전국 유명 커피 브랜드와 강릉의 대표 커피 브랜드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 커피 시음 행사를 펼쳤고요. 또 셀럽들의 토크쇼와 세미나는 지역을 넘어 전문화된 전국 커피 축제 위상을 재정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양한 핸드드립 커피의 진수를 선보이는 백인백미 퍼포먼스를 비롯해서 또 스탬프 랠리, 바리스타 어워드, 로스팅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과 이 볼거리가 풍성했는데요. 커피 축제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라떼 시음하고 가세요. 여기는 과테말라 대사관 부스인데요. 과테말라에 있는 커피를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저변화가 돼 있고 수준도 굉장히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콜롬비아 대사관에서 콜롬비아의 다양한 커피를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한민국의 커피 업체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날씨가 안 좋아서 좀 우려가 많았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지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향이 좀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는 매력 그런 게 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저희가 볶은 커피를 직접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그 매력 때문에 백인 백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게 다 커피이기 때문에 다양한 커피 맛볼 수 있다 생각하고 취미로 커피 이제 공부한 지가 한 2년 됐습니다. 제가 정성껏 내린 커피를 여러분들이 마셔볼 수 있다고 그런 데서 이제 기쁨을 느끼고요. 보람이 있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랑 같이 나왔어요. 최고입니다. 아, 이 커피 마시며 떠나는 세계 여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로 이제 11번째 맞이하면서 규모가 꽤 컸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이 기간이 그 태풍 미탁이 지나갔던 그 기간이라 네. 좀 영향이 있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축제 첫날인 3일 이 강릉에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 전국의 유명 커피 업체들이 이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놓은 야외 부스가 비바람에 찍히거나 넘어가면서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긴급 배수 작업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축제는 재개되었고요. 날씨로 인한 영향이 있기는 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축제장을 찾으시면서 올해 축제에도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네. 강릉 커피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나봤는데요. 계속 들어보시죠. 네. 바다와 커피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지금은 전국 어디를 가도 강릉은 커피 도시다라는 게 이미 공공연해진 것 같아요. 해변가에 차 한 잔에 파도 소리도 들리고 또 좋은 사람과 정다움을 남기면서 차 한 잔. 강릉에서 마시는 커피는 특별한 것 같아요. 커피 전문점도 많이 있고 또 커피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그래서 커피 축제에 참여해서 이렇게 로스팅도 해보고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강릉인의 피에는 커피가 흐른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바닷가를 보면서 커피향을 느끼니까 완전히 배가 더 좋아요. 너무 잘 어울리죠. 바다와 맑은 공기 그리고 좋은 환경이 너무 잘 어우러지는 그런 커피의 고향이 맞습니다. 커피 맛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강릉하면 커피란 인식을 가지고선 돌아갈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커피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커피하면 강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향이 좋은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강릉 커피 축제로 놀러 오세요. 강릉 커피 화이팅! 내년엔 좀 가보고 싶네요. 네, 비록 꼭 커피를 오시기 잘 바랍니다. 마시지 못하지만 네. 앞서 어떤 분이 강릉인의 피에는 커피가 흐른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강릉 그래요? 사람들은 다 이 커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강릉이 이렇게 커피 도시로까지 성장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강릉이 왜 커피로 유명할까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강릉은 이렇게 커피를 주제로 전국에서 최초로 축제를 열었고요. 맞아요. 예로부터 이 푸른 바다와 깨끗한 호수가 있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던 도시였습니다. 이제 강릉엔 횟집보다 커피집이 더 많다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닐 정도로 직접 로스팅을 해서 이 최고의 커피 맛을 선보이는 커피 명소도 많고요. 네. 이전부터 강릉항이 있는 안목의 커피거리는 자판기 커피로도 유명했습니다. 네. 또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법한 이 커피의 명장들이 강릉을 지키고 있다는 것도 강릉이 커피 도시로 성장하는 또 하나의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강릉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한 잔의 커피, 강릉에 오시면 이 커피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 그윽한 커피 향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강릉 커피 맛보러 많이들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최정아였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 창밖으로 푸른 동해바다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카페, 이 야외에 좀 자리 잡고 이 커피 한 잔 마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그런 상상해보면서 이 방송 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3시 30분 됐는데요.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여러분. 4924님, 264님의 청포도를 붓글씨로 쓰고 계시다고요. 배우는 중인데 에구 어렵네요 하셨어요. 열심히 배우세요. 나이 들어서 좋은 취미가 될 테니까요. 2723님, 광주에서 어제 서울에 있는 대학생 딸 자취방 가서 대청소, 빨래하고 반찬 챙겨놓고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이니까요. 일찍 출발했는데 길이 밀리지 않아서 좋다고 하셨어요. 아름다운 우리 말, 우리 글 많이 알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요. 영화 말모이 보시고 진한 감동 받았다고. 아유, 사연이 아주 이것저것 정말 많은 사연을 보내오셨는데 2723님 커피 쿠폰 한 잔 드리겠습니다. 6797님, 늘 바쁜 남편과 함께 산 정상에 올라와 집에서 가져온 커피 한 잔 하고 계시다고요. 한글날 시원한 공기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십니다. 6529님, 잠깐 공원 산책하고 걷기 운동하고 돌아와서 이 방송 듣고 계시다고요. 상당히 좀 한가로운 한글날 공휴일 보내고 계시네요. 그리고 네, 2355님, 오전에 한글날 기념식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한글을 쓸 수 있다는 자부심, 또 세종대왕의 뜻을 알고 잘 사용했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그 한글날 기념식 보면요, 가슴 뭉클합니다. 볼거리도 많고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 정말 자랑스러운 조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그 경축식 프로그램도 굉장히 의미 있게 꾸미는 것 같습니다. 0970님, 귀촌해서 시골에 살고 계신데 이번 태풍으로 벼가 넘어져서 기계로 이 수확할 수 없다는 말에 이 할머니와 이 서툴지만 벼를 베고 왔다고요.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제가 문자 여러분 소개해드렸는데요. 6797님, 6529님 이 두 분께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쿠폰은 또 남아 있습니다. 3시 33분 됐어요.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리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강혜종 씨 날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한로 지나고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어제는 바람에 의해서 좌우된 셈이고요. 오늘은 기온도 실제 많이 떨어져서 올가을 들어서 아침에 가장 쌀쌀했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 7.7도로 10도를 밑돌았고요. 내일 기온이 전반적으로 오르더라도 예년보단 낮아서 아침 옷차림에는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냉기가 가득했지만 낮이 되면서 기온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3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올가을 들어 오늘 가장 쌀쌀했는데 예년보다 낮은 기온 계속 유지하겠고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가까이 크게 나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 내일도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 정도로 오늘과 거의 비슷하고 아침 기온만 약간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7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휴일 오후 교통량이 늘고 있는데요. 아직은 대부분 정체가 짧은 편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먼저 양지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나서 양지터널 앞두고 정체가 되고요. 이후로 마성터널 부근에서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기흥 동탄에서 오산까지 6km 구간 작업 여파로 막힙니다. 서울 방향으로는 나들이 귀경 정체로 기흥과 수원에서 속도가 안 나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덕소 3패에서 강일까지 정체되고 있고 서울 도심에서는 대규모 집회로 통제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세종대로 숭례문 오거리에서 광화문 삼거리 구간이 양방향 전차로가 통제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남대문로와 소월로 또 을지로와 한강대로에서 시청역 방면으로 진입할 수 없으니까요.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여의도에서는 의사당대로 여의도공원 사거리에서 국회 앞 쪽으로 하위 4개 차로가 집회로 부분 통제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휴일인 오늘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는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와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고 여의도에서는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부의 수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씨가 어제 검찰 심야 조사를 받았다며 보복성 조사가 아닌지 검찰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워싱턴에서 성과 없이 끝난 북미 협상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어떻게 하면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살려나가느냐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다면서 한미 공조는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지역 6개국 유엔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비무장지대 철책, 이남, 야생 멧돼지와 접경지역 하천수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네, 오늘은 창원일보 김강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창원의 이슈는 뭡니까? 네, 지난달 16일 창원 진해구에서 한 초등학생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이날 오후 2시 2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세 운전자가乘용차로 치고 달아난 건데요. 예. 운전자가 밝혀졌지만 현재로서는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하. 지역에서 꽤 많이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뺑소니 사고, 그것도 네. 외국인에 의해서 벌어진 사고인데 일단 그 다친 초등학생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교통사고를 당한 8살 아이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데요. 그래요? 네, 부산의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현재는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고,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앞서 그 운전자가 밝혀졌다고 했어요. 이 가해자가 일단 누군지는 아는데 못 네. 잡았다고요? 네네. 네, 문제는 이 차량이 무등록 차량이라고 합니다. 예. 소위 말하는 대포차인 건데요. 운전자인 우즈베키스탄인은 무등록 차량으로 사고를 내고 별도의 구조 조치 없이 도주를 해서 예. 많은 시민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 더 심각한 것은 가해 운전자는 사고 18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하, 사고 내고 바로 그냥 출국을 해버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우즈베키스탄인은 언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로 오게 된 사람입니까?
네, 이 운전자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난해 7월 달에 30일짜리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을 했는데요. 네. 한국에는 14개월 동안 체류했지만 그간의 행적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의 추정 숫자가 약 36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가해자 신원은 어떻게 확인이 됐죠? 바로 도주해 버렸는데. 네, 현재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자진 출국 제도도 있습니다만은 예. 경찰이 사고 주변의 CCTV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네. 차량 동선 추적과 탐문 조사로 3시간 뒤에 2km 떨어진 부산 강서구에서 버려진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네. 사고 직전 인근 마트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사실과 차주를 확인할 수 없는 대포 차임을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가 단서가 됐겠군요. 네네. 그래서 대포 차량이라 신원 파악이 쉽지 않아서 이틀 만에 출국 정지를 한 상황인데 예. 이미 굴곡한 상태였습니다. 출국 정지 내려지기 전에 이미 떠났는데 네네. 근데 이런 사고를 내고도 자유롭게 이게 출국이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현재의 문제 중에서 외국 근로자가 불법 체류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자진 출국 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 제도를 활용해서 거주 기간 동안의 사고를 조사한 후에 이상이 없을 시에는 바로 출국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일부에서는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히고 며칠 동안 출국 유예 기간을 두고 그간의 네. 범죄 사실들을 확인하고 그렇죠. 출국해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필요하네요. 네, 이번 사건에서도 유예 기간이 있었다면 몰래 출국하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쨌든 뭐 이 우즈베키스탄인 이미 이제 출국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제 경찰로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뭐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경찰의 대응 입장은 국제형사기구인 인터폴과 외교부 등의 공조 수사를 통해서 네.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난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고요.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범인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서 우즈베키스탄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외교적 조치도 취할 것을 긴급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또 자진 출국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어쩌면 이런 것들을 좀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뺑소니 도주 운전자가 돼서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혹시라도 또 안 좋은 생각들을 다 많이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 네네. 뭐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전국적으로 그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총 22만 명이랍니다. 네. 네, 이 그 강력한 단속이나 추방을 하면 건설 노동 부분을 비롯한 각종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네. 이 22만 명 중에서 한 7만여 명이 불법 취업자로 그렇군요. 추정하고 있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사고를 당한 학생 가족들에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일일 것 같은데 네네. 지금 그 피해 어린이의 그 가족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그 경찰이 현장에서 CCTV 등 단서를 찾지 못하고 이후 주민들이 제보에 의해서 단서를 확보하게 됐다며 인터넷 자동차 사이트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네. 저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요. 경찰 수사를 촉구했는데 또 경찰에서 공개 수사를 요청했는데 믿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지만 가해자가 출국해버렸다며 이제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며 네. 경찰의 수사 부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참 속상하고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네네. 의식이 없는 상태니까 아이가 깨어나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이 소식 전해주신 김에 이저 대포 차량 문제 좀 간단히 짚어보고 싶어요. 이게 종종 문제가 되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대포 차량. 네, 그렇습니다. 먼저 외국인 불법 체류자 근로자가 본국으로 출국하면서 인근에 함께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대포차를 밀거래한다는 것입니다. 네. 은밀히 거래되는 상황이라서 경찰이나 당국에서는 손쓸 길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또 불법 체류자들이 자진 출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제도 점검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고 사건 사고 후 수배가 내려지기 전에는 출국을 하면 통지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인터폴 통해서 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난 운전자 지금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 빨리 좀 신변이 확보되길 바라고요. 앞으로 네네. 이 대책을 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예, 현재 대포 차량은 자동차 세금이나 범칙금, 환경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또한 범죄에 사용이 되더라도 조회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차량 정기 검사 시에 우리들이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하고 하듯이 자동차 사고나 수리 시에 소형 카센터에서부터 대형 정비 공장까지 법적으로 차량 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수리가 가능하게 한다면 예. 내국인과 외국인은 할 것 없이 대포차를 사진에 예방하고 네. 단속하는 기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원일보 김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라디오 전국 일주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시각 3시 45분입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매주 수요일에는 맛있는 음식과 좋은 식재료를 찾아서 전국 구석구석 순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박상현 맛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아주 그 살이 참 맛있지요. 네. 가을 수게. 네. 이 게 암컷을 우리가 이제 수게라고 하는데 네. 진짜 요즘 제철이잖아요. 너무 제철입니다. 예. 먹고 싶어요. 그렇죠. 좋아하시죠? 없어서 못 먹지, 어들. 이제 꽃게는 철이 두 번이 있거든요. 네. 봄과 가을인데 이 봄에는 암꽃게를 드시고 가을에는 이제 숫꽃게가 이제 맛있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요건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꽃게는 이제 금어기가 산란철이 금어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6월에서 9월 사이에 이제 3개월 중에 이제 우리 해양수산부 장관이 2개월을 이렇게 딱 정해서 이때는 잡지 말라고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가 꽃게의 금어기였는데 네. 이게 또 이제 우리 그 연평도 백령도 하는 서해 5도는 조금 더 늦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가 금어기여가지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중에 이 꽃게가 나온 건 9월 달부터.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참 꽃게가 많이 이제 잡히는 철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금어기를 정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이제 못 드시는 계절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안 잡으니까 못 네, 먹죠. 그렇죠. 요 사이에 또 먹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동해에는 대게도 있고, 그 다음에 홍게도 있고. 대게, 홍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꽃게는 사실 그래서 이제 가을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많이들 꽃게 드시러 서해 예. 여행을 많이 가시죠. 보통 이제 어르신들 나이 드신 네. 분들은 암캐, 수캐 이렇게 발음하시는데 표준 발음은 이제 암캐, 수캐. 네, 수게. 그런데 우리 박상현 씨는 발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암꽃게, 수꽃게. 아, 이러니까 또 편하긴 하네요. 그게 또 일부러 저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네. 걔가 이제 우리가 즐겨 먹는 건 이제 꽃게가 있는데 네. 꽃게만 즐겨 먹는 게 아니고 이제 대게도 즐겨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게도 즐겨 먹는데 이게 이제 기억하실 게 대게는 이제 동해에서 주로 많이 잡히고 꽃게는 이제 이 서해에서 많이 잡히는데 제가 방금 금어기를 말씀드렸는데 대게는 암대게는 모든 종류가 1년 내내 금어기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게는 이제 암컷을 먹을 수가 못 없네요. 먹죠. 1년 내내 금어기니까. 왜냐하면 이게 오족 자원이 워낙에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대게는 이제 진작부터 대게를 못 먹는다. 먹게 그럼 하고. 우리가 늘 먹는 건 수대게입니까? 네, 수대게. 그래서 사실 알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내장이 얼마나 진하냐를 따지는데 네. 우리가 보통 꽃게를 드실 때는 봄에는 알맛으로 알이 맛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꽃게. 네, 암꽃게는. 가을엔 수꽃게. 네.
그래서 이제 봄 암개, 가을 수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산란기와 이제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찾게 되는 거죠. 네. 예. 그 앞서 이제 꽃게 하면은 서해에서 네. 많이 잡히게 네. 되는데 특별히 서해가 꽃게로 유명해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꽃게 같은 경우에는 수심 한 2, 30m 정도 되는 아주 상대적으로 얕은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이제 뻘이나 모래가 많은 곳에 이제 꽃게가 선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서해가 꽃게의 서식지로는 아주 안성맞춤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서해 연평도, 서산, 태안, 고군산도, 영광, 진도 뭐 남북 할 거 없이 서해 전역이 사실은 봄, 가을 꽃게의 어떤 서식 산란지로 산지로 굉장히 유명하고 네. 그리고 요맘때 이제 그 숫꽃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은 없는 대신에 살이 꽉 차 있거든요. 살이 또 달아요. 달아요. 지금. 꽃게는 뭐 저는 이제 살맛으로만 보자면 네. 저는 대게보다는 꽃게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단맛 때문에. 네, 단맛 때문에.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암수 구별은 하겠어요. 네. 알이 있느냐 네. 없느냐. 그러면 어떤 꽃게가 좋은지. 네. 예. 그거 뭐 이렇게 쪄서 먹기 전에는 단맛인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네. 간단한 구별법 좀 알려주세요. 암꽃게, 숫꽃게는 이제 또 하나는 구분하는 방법이 알이 없을 때도 이렇게 그 배 부분을 보시면 네. 배 부분을 보시면 배 위에 한 겹 더 이렇게 중간에 보면 한 겹 더 이렇게 덮고 있는 껍질이 있거든요. 예. 이것을 배바지라고 하는데 배바지는 암꽃게 같은 거는 배바지가 약간 둥근 모양으로 생겼어요. 반원형으로 좀 넓게 생겼고 그다음에 숫꽃게는 약간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생겼어요. 좁고 뾰족하게 그 차이가 생겼어요. 있군요. 예. 그래서 요 배바지의 형태에 따라서 암꽃게, 숫꽃게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자는 좀 부드럽고 네, 부드러운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기억하고 네, 이제 남자는 이제 뭔가 강인함 각진 때문에 느낌. 예, 네, 각진 느낌이 들고 음. 그런 느낌으로 구분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예. 이건 진짜 즉흥적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구분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암꽃게든 숫꽃게든 이제 좋은 것은 무겁습니다 일단. 그렇겠죠. 예, 들어보면 실하야죠. 묵직합니다. 예. 예. 보통 이게 크기만 크다고 해서 어떤 것은 살 대신 물이 더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건 꽃게는 이렇게 눕혀보면 물이 줄줄줄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그래서 들어보시면 금방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배바지 부분을 눌러보시면 예. 요 부분이 딱딱한 부분이 이제 살이 꽉 찬 것들이거든요. 눌렀을 때 좀 쑥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이건 이제 좀 그 살이 무르고 살이 덜 찬 것들이고. 근데 그거 파시는 분이 그 눌러보게 해요? 물어보시면 이게 그렇게 한번 눌러봐도 되냐고 그렇게 하시면 보통 네. 파시는 분들도 이 사람 좀 아는구나, 고를 줄 아는구나. 그래서 예.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예. 예. 힘은 안 주고 살짝 갖다 예. 대기만 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요 정도 아는 싶기도 척만 하고. 하셔도 파는 분들은 알겠습니다. 약간 긴장을 하시죠. 예. 자, 꽃게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참 많은데 저는 그냥 쪄서 먹는 거 제일 네. 좋아합니다만 이 가을 수개의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요리 좀 추천해 주세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간장게장으로 딱 구분을 많이 하시면 제일 좋은 게 네. 봄에 이제 알벤 꽃게는 무조건 그 간장게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아래 그 진하고 고소한 맛을 제대로 느끼기에는 이제 간장게장만 그 이상이 없어요. 예, 만한 게 쪄서 없죠. 먹는 거하고도 비할 바가 못 그렇죠. 되죠. 대신 이제 숫꽃게는 그런 알맛을 느낄 수 없는 대신에 살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찌거나 그리고 탕을 하시거나 이렇게 드시는 좋죠.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암게는 게장, 네. 수게는 찜이나 탕. 찌개. 예. 예. 요리 잘하시잖아요. 예. 집에서 꽃게 가지고 어떤 거 하세요? 저도 이제 보통 이제 저는 요즘 탕으로 많이 먹습니다. 네. 탕으로 많이 먹는데 꽃게탕 맛있게 네. 끓이는 방법 좀 소개해 꽃게탕 주세요. 맛있게 끓이시는 건 사실 별게 없고 네. 꽃게의 그 특유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것은 마늘보다는 오히려 생강이 제 역할을 합니다. 생강이요? 네, 생강을 좀 이렇게 슬라이스 편으로 썰어가지고 같이 넣어주시면 그 예. 꽃게탕에서 날 수 있는 잡내는 뭐 거의 대부분 잡아주고 마늘 사용량보다는 오히려 생강을 좀 더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된장
아무래도 된장으로. 꽃게는 된장하고 이제 꽃게 그 단맛이 잘 어울리기는 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된장만으로 간이 되거나 국간장 살짝 넣어주시는데 네. 그거 말고 제가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모시조개로 이제 국물을 내가지고 이 모시조개로 낸 국물에 이제 꽃게를 같이 넣으시고 모시조개도 그대로 두고요. 예, 그대로 두셔도 아.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다른 간을 하지 마시고 예. 소금간만 해서 드시면 그럼 된장도 넣지 말고. 예, 넣지 마시고 굉장히 시원한 예, 맑은 국이 되겠어요. 굉장히 맑은 시원한 탕. 느낌을 그리고 이제 드시고 나서 뭐 꽃게 다 건져 드시고 난 다음에는 청양고추 뭐 좀 조금 넣고. 넣으시고 그래서 국수? 칼국수 같은 거, 국수 아하. 같은 거, 생면 같은 거 넣어서 끓여 드시면 그런 건 처음 얘기 들어보는데요. 예, 이 한번 가을에 당장 정말 먹어보고 맛있게 싶어요. 드실 수 있는 아유, 겁니다. 저 박상현 마칼럼니스트인데 워낙 요리도 좋아하시니까 그 매 주제에 있을 때마다 그 네. 주제마다 그 요리 레시피를 좀 소개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자, 예, 전결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박상현 마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글날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방송 중에 저도 정말 오늘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만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 영어도 툭툭 튀어나오고 죄송합니다. 예. 다 바꿀 수 있었던 말들인데 이렇게 툭툭 튀어나왔네요. 자, 문자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7820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3교대 근무하는데 어제 야간 근무하고 오늘 라디오 들으면서 편안하게 쉬고 계시다고요. 5348님은 경북 상주 이안면 지살리에서 9년차 이장 맡으면서 귀농 10년차 오이 농사 짓고 있습니다. 아, 커피와 라디오는 실과 바늘이죠 하시면서 이영규 씨 문자 보내오셨고요. 8911님, 아버님께서 형제들 이름을 이루리, 이루자, 이루오, 이루세, 이루마, 이루네. 아유, 몇 형제십니까 지금? 6형제세요. 한글날의 형제들 이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처음 문자 주셨습니다. 8355님, 농구장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다고요. 자, 1494님은 텃밭 가는 길에 문자 보냅니다. 며칠 전 처음으로 고추잎 따서 장아찌 담갔더니 정말 맛있어요. 고추잎도 따라가고 있다고 하셨네요. 자, 이런저런 문자들 많이 보내오셨는데요. 3074님, 한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국보 70호입니다. 세종대왕님 너무 멋지세요. 라는 문자까지 소개해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게시판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 드릴게요. 저는 내일도 3시 5분 다시 옵니다. 이규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